여러분, 언젠가 친구랑 밥을 먹는데 야, 나 눈 너무 작지 않냐? 눈이 더 컸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제 친구 눈이 진짜로 작은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야, 너 눈 안 작아?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야, 나 눈 작아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또 한 번은 다른 동생이 형, 저는 쑥스러움이 너무 많아서 친구들한테 다가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활발한 친구들을 보면 너무너무 부러워요 라고 말했어요. 그런가? 잘 지내는 것 같은데요? 오히려 한 명이랑 깊게 사귀는 게 더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친구 말고도 가끔 살아가면서 대화를 하다 보면 아, 난 너무 부족해 라는 말을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위에 많이 말하고 다니는 것 같고요. 이렇게 친구나 주위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자신의 개인적인 고민들을 나눌 때도 있잖아요. 그 속에서 자신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누가 보기에 잘난 사람도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이렇게 이쁘고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이 자신의 모습을 잘 보지 못하고 자신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나는 왜 이렇게 못났지? 왜 이런 것도 못하지? 주위에 이런 얘기를 하면 아니야, 너 못나지 않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기도 하는데 정작 저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 말들을 곱씹어 보니까요, 저에게는 이런 모습이 있지만 지금 저는 조금 부족하지만 이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싶어요 라는 진짜 마음이 숨겨져 있는 것도 같아요.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알더퍼라는 심리학자가 우리에게는 존재 욕구, 관계 욕구, 성장 욕구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존재 욕구는 배고픔이나 쉼, 갈증, 이렇게 인간이 존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욕구라고 하더라고요. 수면욕, 식욕, 성욕 이런 거겠죠. 관계 욕구는 가족이나 친구, 이런 인간 관계에 대한 욕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장 욕구는 개인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욕구로서 내가 가진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능력을 개발하고 싶은 욕구라고 합니다. 이런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자기 이해라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면이 부족하고 어떤 잠재력을 가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더 성장할 수 있는지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먼저라는 것이죠. 그래서인지 우리는 많은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도 나라는 존재를 계속 인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외부의 정보를 통해서라던가 때로는 비교를 통해서 나의 외모나 체형이나 성향 등을 알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보니까 나의 좋은 부분보다 부족한 부분을 더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남과 비교하면서 단점이나 부족한 점을 자책하기도 하는데 이건 아마 성장하고 싶은 욕구 덕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 같습니다. 저는 제가 보통은 하는 사람인 줄 알았거든요. 초등학교 때 음악 시간에 실로폰을 치는데 저는 피아노 학원이나 음악 학원에 가본 적이 없어서 음표를 못 읽었거든요. 지금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다 같이 실로폰으로 곡을 연주하는데 저는 못하니까 계속 치는 척만 했던 기억이 나요. 괜히 막 채로 어깨를 두드리는 척 하기도 하고요. 남들은 다 할 줄 아는데 나만 못하는 건가? 나만 되게 못난 것 같더라고요. 괜히 눈치가 보이면서 난 도대체 뭘까? 라는 생각에 좌절감에 빠졌었던 기억이 납니다. 집에 와서 엄마한테 물어보면서 음표 밑에 한글로 썼던 기억도 있습니다. 제가 춤추는 걸 또 좋아하는데요, 1밀리언 댄스 스튜디오라는 곳에 처음으로 가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들어오셔가지고 춤 동작을 하나하나 가르쳐줬는데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음악을 띡 틀더니 해보세요 라고 시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이러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따라 추더라고요. 잘하는 사람들 한 명씩 나와서 시범 보이고 이러는데 당연히 저는 저 뒤편에서 그냥 쭈그리고 앉아서 감탄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진짜 춤을 잘 춘다는 건가? 나는 전혀 재능도 없고 소질도 없는 사람인가 보다 되게 우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럴 때마다 혼자 카페에 앉아서 아니면 길을 걸어가면서 난 왜 이 모양일까를 수없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수록 숨고 싶고 사람들을 만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네, 이런 우울감에 너무 빠지게 되면 참 힘든 것 같아요. 내가 평생 같이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바로 나인데 나를 비난하고 좌절에 빠져서 포기해버린다면 내 삶이 진짜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진짜 못난 사람이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지금 못난 건 맞지만 우울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악보 못 볼 수도 있고 춤 좀 못 출 수도 있고 뭐 어때? 처음엔 누구나 못할 수도 있지. 안 해봤는데 뭐, 처음인데 뭐. 지금 당장 못하더라도 너도 성장할 수 있어. 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이야. 그렇게 있는 그대로의 저를 받아들여 봤습니다. 그래, 맞아, 나 악보 못 봐. 저 사람들만큼 춤 못 춰. 근데 참 신기한 게요, 이렇게 저를 받아들이고 나니까 마음이 굉장히 후련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바뀐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마음먹는다고 못하는 내가 바뀌는 건 아니지만 참 신기하게도 무엇을 노력해야 하는지 그제서야 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와서 돌이켜보면요, 부족함을 느낀다는 것은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것이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막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이고 움직이면 되는 것이었던 거죠.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무리 완벽해 보이는 사람이라도 완벽하지 않다. 누구나 부족한 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누구나 성장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리고 성장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바라보면 좌절이나 우울감은 얼른 이겨내고 성장을 위한 원동력으로 만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요, 본인 눈이 아주 작다고 하셨어요. 어머니가 참 아버님을 낳으시고 우리 아기 눈이 있나? 이렇게 하면서 벌려보실 정도였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깜빡깜빡하니까 그제서야 눈이 있구나 하면서 기뻐하셨다고 합니다. 별명도 오산집 쪼끔눈이었다고 하실 정도로요. 저는 참아버님의 눈이 그렇게 작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 내용을 보고 나서 다시 사진을 보니까 눈이 작으시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어쩌면 단점일 수도 있습니다. 제 친구가 고민했던 것처럼요. 근데 참아버님께서는 그래도 눈이 작아 볼품없다는 얘기는 별로 들어보지 못했다. 오히려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은 큰 지도자가 될 눈이라고 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카메라의 조리개가 구멍을 좁힐수록 멀리 볼 수 있는 것처럼 남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선견을 갖춘 눈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셨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채울 수가 있고 단점이라고 생각한 부분은 나만의 개성으로 바꿀 수 있는 것 같습니다. 4살 때부터 백반증을 앓았던 위니 할로우라는 캐나다 사람이 있는데요. 백반증은 멜라닌 세포가 사라지면서 몸에 흰색 반점이 생기는 건데 커갈수록 백반증이 심해지니까 친구들이 얼룩말이라고 놀리기도 하고 때로 몰려와서 위니 할로우를 때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학교도 제대로 못 나가고 내내 울기만 하고 피부를 변하게 하려고 탈색을 하면서 화상도 입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런 위니 할로우는 현재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피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말이죠. 사람들은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죠. 또 다른 사람은 갈색 피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전 둘 다 갖고 있을 뿐이에요. 나라는 존재는 내 피부가 아니에요. 난 단지 피부 질환을 가진 모델일 뿐입니다. 라는 말을 건넵니다. 단점이라고 생각했던 자신의 피부를 받아들인 순간부터 그는 있는 그대로의 자신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리고 좌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성장을 위해서는 이런 부족한 부분, 단점을 바라보는 건 꼭 필요한 과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기 이해인 거죠. 그럴 때 난 못났어 라고 단정 짓기보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한 발 더 나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요즘도 1밀리언에 갑니다. 열심히 노력해서 지금은 그래도 춤을 따라가는 수준은 되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촬영도 해봤고요. 근데 물론 어려운 수업은 여전히 못 따라갑니다. 음표도 이제 읽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다룰 수 있는 악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과거에 비해 성장했고 그치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더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해볼까 합니다. 우리는 누구라도 자신의 탄생에 대해 깊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는 사람 가운데 무의미하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삶은 그 한 사람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하늘과 땅, 모든 우주만상이 시줄과 날줄로 얽혀야 합니다. 온 세계, 나아가 온 우주의 기운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라도 자신을 하찮게 여겨서는 안 되며 우주의 성스러운 작용으로 태어난 귀한 존재임을 마음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네, 저에게 큰 힘을 주는 참부모님의 말씀입니다. 한 소설책에서 읽은 내용인데요. 불륜으로 세상에 태어난 아이가 자신을 자책하면서 나라는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부터가 어이없는 일이었어요. 남의 남편과 불륜을 저질러서 나를 낳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인간은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했어요. 듣고 있던 그의 동료가 손에 든 찻잔으로 테이블에 쾅 내려치면서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인간이라는 건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어요. 어떤 사람이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만은 똑똑히 기억해 두도록 하세요. 네, 우리에게 부족한 모습이 있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완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참 재밌게도 완벽하지 않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는 더 성장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하는 나를 보면서, 나를 발견하면서, 나를 또 이해하면서 어디서든 밝은 빛을 내길 바라면서 오늘도 잘 들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